자, 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뱀 문희장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오늘은요, 동물 진료비 공시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료비 개시제에 따라서 모든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시한 진료비를 정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바로 공시제입니다. 맞습니다. 2023년에 이 진료비 개시제가 수의사 2명 이상인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해 2023년에 처음으로 진료비 조사 및 공시가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는 수의사가 원장 1명인 1인 동물병원까지 진료비 개시제가 확대 시행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시행된 2년차 동물진료비 공시제의 경우에는 1인 동물병원까지 포함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2년차 동물진료비 공시제 결과가 지난해 12월에 공개가 됐고요. 오늘 위클리뱃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조사 대상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1년차 공시제의 경우에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08개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네. 2년차 때는 1인 동물병원까지 포함해서 조사 대상 동물병원이 4,159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결과가 엄청 궁금하거든요. 네. 조사된 진료비는 동물병원 진료병원 현황 조사 및 공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그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래에 자막으로 사이트 주소 나오죠. 누구나 접속해서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딱 보니까 사이트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일단 접속한 지역을 기반으로 중간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진료비가 중간 비용, 평균 비용, 최저 비용, 최고 비용을 조사해서 공개를 하는데요.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경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일종의 이제 아웃라이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에게 오히려 부정확한 정보를 주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들어가자마자 중간 비용을 보여주다 보니까 소비자가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먼저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지도에 지역별로 쫙 중간 비용이 나와 있으니까 네. 한눈에 비교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시군구 중간 비용 표시 아래에는 비용 분포도라는 글씨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은 중간, 평균, 최저, 최고 비용이 모두 표시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정말 한눈에 어느 그래프에 걸려 있는지 대충 보이더라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비용, 최고 비용의 편차는 좀 크고요. 중간 비용이라든지 평균 비용은 큰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극단적인 최저, 최고 비용을 비교해서 벌써 진료비가 최대 8배 차이가 난다. 그렇죠. 지역마다 뭐 천차만별이다. 개 입원비가 9,500원에서 33만원까지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비교하면 이렇게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 조사 항목의 전국 진료비 비교표를 보면 최저, 최고 비용은 큰 차이가 나지만 네. 중간 비용과 평균 비용은 지역별로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최저 최고 비용을 비교하기보다는 중간 비용, 평균 비용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시도별로 평균 진료비를 비교해봤더니 대부분 1.2배에서 1.5배의 격차에 그쳐서요. 지역별로도 진료비 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괜히 제가 반려동물은 없지만 우리 지역의 동물병원 비용은 얼마인가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딱 찍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와, 체중 부분이 구분이 됐어요. 실제 병원에서 왜 체중에 따라서 진료비를 다르게 책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일부 항목은 체중 5kg, 10kg, 20kg으로 구분을 해서 진료비를 조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1년차 때보다 바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심지어 X선 촬영의 경우에는 뭐 흉부, 복부, 심지어 관절 촬영 부위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평일 주간에 내원한 동물의 흉부, 방사선 2장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네. 그 입원비의 경우에도 평일 주간에 입원해서 24시간을 머문 후에 다음날 평일 주간에 퇴원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공시제 사이트에 접속을 실제로 해보면요. 공개 자료는 항목별 평일 주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실제 총 진료 비용은 다를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보호자분들이 진짜 병원을 가기 전에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극단적인 최저 비용이라든지 최고 비용은 참고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중간 비용하고 평균 비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해당 진료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료비 공시제가 매년 시행이 되는데요. 올해 또 얼마나 크게 변화할지 기대가 되네요. 네, 저희가 위클립의 431회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올해 1월부터 2025년 1월부터 진료비 개시 항목이 20개로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진료비 개시제하고 진료비 공시제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시 항목의 개시
공시되어 있는 것들을 진료비를 또 조사해서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진료비 공시제 진료비 조사 때는 2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사도 더 오래 걸리고 수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 더 힘들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올해 추가된 이 항목들을 보면은 심장사상충 예방비, 혈액화 검사비 등 이 진료비를 딱 정확하게 명시하기가 애매한 항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과연 올해 진료비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지 또 오히려 잘못되게 조사가 돼가지고 보호자분들에게 혼란을 가중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 이게 약간 맹점이 있네요. 사실 제가 위클리 뱃을 처음 하던 때가 2015년이거든요. 네.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동물 진료비 관련해가지고 우리 보호자들이 엄청 불만이 많다는 얘기였어요. 왜냐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근데 그때는 깜깜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공시제가 있어서 공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턱대고 거기에 나온 것만 딱 보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제가 보고 왔어요.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요거는 참고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저 비용하고 최고 비용은 사실 격차가 클 수 있지만 중간 비용하고 평균 비용은 별로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 근데 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찔러봤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사이트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클리 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